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박영선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과 글리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관심이 있는 분야이시죠? 뇌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인데요. 우리 인체의 체중의 2%만을 차지하는 그 뇌가 우리 인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뇌에서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끔 하고 또 신경 전달 물질들을 통해서 신경 회로를 통해서 우리 인체의 몸의 90% 이상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무려 1000억에서 1조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시냅스라고 하는 건 10억에서 100조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는, 신경세포는 평생 동안 변화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신생아기에서 유아기까지 아주 최고조로 상당한 신경세포의 발달을 이루는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변화하면서 우리 인체 전반을 통제하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뇌 기능을 보자면요. 뇌는 아주 딱딱한 헬멧 같은 이런 갑옷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주름들이 있게 되고요. 그 주름 안쪽에 신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분포를 합니다. 내 기능이다라고 하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외부 자극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른 명령을 전신에 보내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을 담당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죠. 이성적인 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생각하는 것,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신체의 균형, 그리고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것 또한 뇌의 기능이고요. 감정에 대한 것,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에 대한 부분까지 뇌의 엄청난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요새 부쩍 들어서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0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후까지 아주 활발한 사회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80세 이후가 나뉘어지죠.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거나, 어떤 활동 없이 지내는 분들과 진짜 활발하게 젊은 뇌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차이가 뇌 건강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체 건강 또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내 몸의 주체, 내 몸의 주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발병을 보게 되면 3초에 1명씩이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자면 65세 이상에서도 10% 이상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까지 보고 나니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젊은 층들 또한 뇌 건강에 대해서는 학습 능력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겠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뇌는요, 우리 그러니까 몸의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그냥 불가침이 어떤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도 했는데요. 우리 몸이 아프게 되면 뇌도 같이 아프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몸의 면역력, 건강을 지키는 게 뇌 건강이다라고도 연결이 되어지겠죠. 뇌 세포의 재건과 파괴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주 꼬꼬마 세포인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는 거, 신경세포의 일종입니다.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보다 한 10배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림프를 통해서 전신이 연결되어 있죠. 뇌 골격 안쪽에도 두뇌 안쪽에도 림프가 흐르면서 그 안에 오가고 있는 백혈구들에 의해서 목 아래쪽 내의 어떤 내 몸의 면역 상태, 염증 상태, 컨디션들에 대한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미세 악교세포가요. 그러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아주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교란을 일으키면서 파괴해야 될 것들은 파괴하고 뇌세포를 재건을 시키고 손상된 것들을 그 손상을 복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뇌세포를 그 재생시키는 수호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막 이렇게 짓부수고 이렇게 파괴하고 다니는 그런 암살자처럼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다 보니까 뇌세포에 어떤 피를 쥐고 있는 게 미세 악교세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를 좀 들은 바가 있으실 겁니다. 뇌의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만큼 또 다양한 기능들을 해내고 있는 게 우리 머리 안에 뇌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 같으시죠? 그러니까 밤에 뭐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는 불빛을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선이 연결되는 그림처럼 보여지죠.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에 그 신경세포가 이동하는 그 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형성됩니다. 이게 뇌인 거죠. 그런 뇌 안에서 전신으로 가는 신경들이 뻗어나가게 되고요. 그를 신경 전달 물질,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신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신경세포들은 무수하게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히 상상이 안 되시죠?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무수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메시지를 교환해내고 우리 몸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재건하고 복구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 몸의 면역이 좋았을 때 그 미세 악교세포도 뇌의 면역력, 건강을 챙기고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들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상세히 보게 되면 신경세포 사이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틈이 벌어져 있는 사이로는요, 전기가 전달되다가 신경 말단에서는 이렇게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경 전달이 되어지면 다시 또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전기 전도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도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제대로 분비가 되고 수용이 되는 부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들이 상당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뇌 기능하면 인지 기능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물을 분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뇌의 아주 본연의 기능,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지 능력들이 감소하는 요인들이 참 감소하는 원인들을 보자면 제일 첫 번째는 노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재건이 되어지는 과정이 많이 더뎌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인지력이 감소될 수도 되기도 하고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 스트레스 같은 거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가 수면 부족 잠을 잘 주무시는 게 면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잠자는 동안 뇌 속이 청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인지력 감소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보완해 줄 수 있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재료들이 제대로 섭취가 되어진다 그러면 문제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인 레시틴이라고 하는 거, 뇌를 아주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로 꼽자면 제일 첫 번째가 기름인데요.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과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의 일종입니다. 그 레시틴이라고 하는 기름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파딜세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뇌세포의 막을 보호해주고요.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뇌기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라든가 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병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런 포스파딜세린은 난황막, 계란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도 상당한 수준으로 더 1000억 개 이상 들어있는
기름은 대두에서 많이 추출을 하게 됩니다. 대두에서 추출한 기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나 신경 조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는 많이 부족해지기 쉽게 되고 그만큼 파괴가 이루어지는 만큼 빨리빨리 재생이 돼야 되다 보니까 꼭 섭취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음식으로 많이 섭취가 안 될 때는 꼭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포스파디딜세린을 꾸준히 드셨을 때 하루 300mg이라고 하는 건 2캡슐을 뜻합니다. 그걸 꾸준히 드신다라고 하는 건 6개월 이상의 섭취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지 능력, 또 숫자 암기 면에서 임상으로 증명이 되어진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뇌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로는요. 글리코 영양소, 내 신경세포막을 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거죠. 신경 전달에도 관여가 되어지고 수용이 될 때도 관여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앞에서 말씀드린 레시틴 같은 인지질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항산화제, 내 몸에 뇌를 청소하는 청소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뇌 염증을 없애는 거, 뇌세포를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뇌에도 뻗어 있는 혈관들에 대한 강화,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항산화제가 너무나 필수하겠고요. 또 신경 비타민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저희 제품으로는 카탈리스트와 임팩트 플러스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제품들을 구성한 저희 팩이 또 TLP 럭키박스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 건강 습관,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뇌 안의 청소부, 뇌 염증을 없애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 제품으로는 AO를 꾸준히 잡수시는 걸로 챙기실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스 관리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머리를 쥐어짜게 되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관도 수축이 되어지고요. 뇌에 저산소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들은 영양과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받았을 때 건강한 세포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혈당 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뇌에 고혈당, 저혈당 이런 혈당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다운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증 같은 것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비만이 있다 그러면 복부 비만이다 그러면 그 디톡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절식을 통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리고 단백질이나 그런 지방의 섭취도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떤 가공식품이라든가 정제당 같은 부분들은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약을 잡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게 부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한 콜레스테롤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치매까지 장복을 했을 때 그렇게 유발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거에 대한 근본 해결을 해가는 것 또한 또 미리미리 대사 질환이 가지 않기 위한 예방을 하는 것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될 수 있고요. 그 수면 습관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자는 습관들, 주무시기 힘든 경우, 자다가 많이 깨는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경우 또한 뇌에서 자는 동안에 치매 유발 물질들을 제거하는 청소의 역할들을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게 계속 쌓이면서 뇌 기능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장은요, 제2의 뇌라고 불리게 됩니다. 장내에 세균총이라든가 세균 숲이 또 당사슬 숲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닌 거죠. 뇌와 밀접한 그 소통을 통해서 장 건강이 바로 뇌 건강이다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을 먼저 챙기는 것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고요. 호르몬 조절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평생 나오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어떤 그
분비되는 양 자체가 개인마다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50대, 60대인데도, 내가 늙었다, 너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이런, 호르몬 조절에 관한 것들은, 글리코 영양소와 당 영양소와,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질과 당의 결합체로 이렇게 때문에, 영양 섭취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운동할 때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생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분할이나 성장이 촉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운동, 뇌 건강에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리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뇌, 그리고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